네, 성성국 유튜브 라이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2부는 청월함에 이어서 이제 기독교 반성폭력센터와 함께합니다. 이분들의 운동은 사실 좀 쉽지 않은 운동입니다. 늘 성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고 또 실제적인 해결을 위해서 뛰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더 똘똘 뭉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행사를 하면 또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단순히 이게 행사를 잘 치르는 것을 넘어서 이분들만에게서 좀 느껴지는 아우라와 끈끈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반센, 이제 줄여서 이제 기반센입니다. 기반센에 출연을 부탁을 드렸더니 또 새로운 분이 또 나와주시게 되었습니다. 한빛누리 청년활동과 육성사업의 지원으로 기반센에서 이번에 1년간 인턴 활동을 시작하신 분이신데요. 기반센은 이제 활동명으로 부르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분을 이제 활동명으로 부르려고 합니다. 기반센의 지금 활동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반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인사와 소개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기반센에서 지금 활동한 지 3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니까요. 한 4개월 반 정도 기반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제 이름은 김예원이고요. 활동명 지금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맞다.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제가 여기다 빠뜨렸는데 활동명을 지금으로 정하게 된 어떤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이 지금은 제가 학부생일 시절에 같이 활동하던 총학생회 활동하고 이제 같이 그 당시에 학내 투쟁도 같이 했던 그 친구가 저한테 붙여준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한동안 안 쓰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활동명을 사용하시길래 그럼 예전에 사용하던 활동명을 다시 사용을 해야겠다 하고 사용하게 됐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지금이 어떤 넝쿨들 사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그 의미를 담아서 너한테 주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게도 그런 의미를 붙여줘서 지금이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말 그대로 지금 현재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고 싶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멋진 활동명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기반센 인턴 활동은 좀 어떻게 지원하시게 되셨어요? 이거는 제가 올해 2월 달에 이제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젤리님, 은재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저희가 한빛누리 한목하다 청년 지원 사업, 육성 사업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혹시 같이 할 의향이 있는지 우리 센터와 이렇게 먼저 감사하게도 제안을 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좋다,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이게 꽤나 이제 경쟁률이 좀 지원율이 높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센터도 뽑히고 저도 같이 이렇게 잘 돼가지고 다행히 잘 이렇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은근히 또 이렇게 지원율이 좀 높았다라고 좀 어필해 주셨고요. 네. 기반센에서 이제 활동하신 지 지금 한 4개월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기반센을 그럼 처음 알게 되실 때는 좀 어떻게 좀 아시게 되셨을까요? 기반센은 제가 그때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이후에 몇 주기 하면서 여성주의 예배를 이렇게 교단을 통틀어서 다 같이 준비해서 드리고 있는데, 그곳에서 기반센 이름으로 이제 설교문에 이제 누가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분이 활동하시던 곳이 이제 기반센이셨죠. 숨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하고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활동가분이 그날 특송을 하셨는데 그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노래 너무 잘 부르신다 했는데, 그래서 탤런트가 다들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숨님이 또 한 노래 하시죠, 그렇죠? 네네. 또 기반센을 그냥 알고 지낸 거랑 이제 또 같은 활동가의 입장에서 또 같이 일하면서 새롭게 느끼거나 보게 되는 부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님이 좀 보시는 기반센은 어떤 곳인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기반세는 일이 많습니다. 많은 곳입니다. 많은 곳이고, 근데 그거를 네. 세 분이서 다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센터 특성상 이제 드러나지 않는 일도 있고, 이제 드러나면 안 되는 일들도 그렇겠죠. 있기 때문에, 네.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모를 수 있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모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촘촘하고 많은 일들을 한 번에 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좀 놀랐던 게 진짜 일이 많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거와 함께 신기하게도 되게 센터분들이 다들 되게 다정하시고 되게 서로가 서로를 되게 존중하고 있다. 그리고 활동가로서의 어떤 영역 이런 거를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지켜주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런 면이 되게 활동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점에서 제가 일을 배우고 있기도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 같이 일하는 활동가가 활동가를 존중하는 방법, 이런 거를 더 잘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 게, 이거는 뭐 사실 뭐 기독 단체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그런 뭔가 이렇게 좀 어떤 정의로운 활동을 해야 하는 그런 단체들 혹은 그런 그룹들이 있는데, 그 그룹들이 모두 다 서로 다정하고 잘 지내냐,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한 4개월 정도, 근데 이게 4개월 정도는 이게 숨기기가 좀 어렵잖아요. 한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정도는 다정한 척 해볼 수 있을 텐데 4개월을 지켜보시고 하신 이야기니 신뢰가 갑니다. 네, 그래서 기반센이 얼마나 이렇게 또 따뜻한 곳에서 함께 일하고 계신지 또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들 네. 그 개그 욕심이 다들 있으세요. 근데 좀 네. 유쾌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 일하면서도 그 유쾌함을 잃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도 이제 일하면서도 이제 피식 웃게 되고 같이 한번 얘기하게 되면 또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다정하고 유쾌하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네. 잠깐 같이 보시는 분들 다 되게 막 청중들처럼 막 이럴 줄 알았더니 되게 또 조용히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처음에 기반센에 오셨을 때 본인의 그 소개 글 이제 기반센 페북에 올려놓으신 걸 이제 제가 봤는데요. 그때 이제 뭐라고 봤는데, 신학생 때 총학생회 활동을 하셨고 거기서 이제 성평등 국장으로 활동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 지원에 관심을 갖게 되셨다라는 걸 제가 읽었어요. 이때 경험이 좀 지금님께 좀 어떤 영향을 좀 끼치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 신학교 학부생 생활 중에 그 4년 중에 3년 반을 총학생회 활동을 했어요. 네, 열심히 하셨네요. 네, 그 당시 이제 민중신학회랑 이제 여학생회, 그 신학과 여학생회, 신학부 여학생회랑 그리고 전체 학교의 총학생 이제 3년 반 이렇게 해서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요. 지금의 저를 구성하는데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 같아요. 그 활동이. 제가 학교를 다니던 그 시절이 이제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 이후에 이제 페미니즘 리부트 시기였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미투도 이제 많이 수면 위로 올라왔던 시기였고, 그리고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도 그때 막 많이 드러나던 그 시기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위나 활동도 정말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성명서를 쓴다든지 학교 내부 안에서도 뭐 해야 하는 일들, 그리고 이슈가 되는 일들도 좀 많았고, 그 시기를 지나면서 드러나지 않는 사건들도 정말 많구나. 이걸 더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온라인 상에서든 오프라인 상에서든 너무 많다는 걸 실감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의 사건이 대부분의 이제 그 여성들이 느꼈을 때 저게 내가 될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은 다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과 되게 다른 일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여성들의 삶뿐만 아니라 또 소수자의 삶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모든 이들이 나 자신, 나 자체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 당시부터 조금 강하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 삶이 네, 그런 방향으로 조금씩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제가 질문지에 들어간 내용은 아니지만 연관돼 있기 때문에 또 좀 이어가 보면, 이번에 그 대선 때 그 뭐지? 그걸 뭐라 그러죠? 출구조사 통계가 이제 막 나와서 좀 화제기도 했었는데, 이제 사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20대 남성 위주로 20대 남성들의 어떤 극우와 혹은 보수화에 대한 것에 막 경악하고 충격한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았지만, 사실 그 반대편에는 20대 여성들의 그 투표의 어떤 그런 보여지는 결과들이, 사실 저는 그게 더 훨씬 신선하고 훨씬 좀 대단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뭐죠? 탄핵의 국면에서 처음에 막 와, 청년들이 엄청 많아.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사실 저도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방금 이야기하셨던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무렵 전후부터 생성된 여성들만의 커뮤니티와 운동이 지금까지 계속 확장되어 왔고, 그게 이제 그때 좀 더 훨씬 크게 폭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뭐 저도 제 자신도 사실 40대 남성, 이거 중년 남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는 하지만, 그 뭐지? 모든 걸 다 속속 알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지금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그 탄핵 국면을 맞이하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광장으로, 그리고 그 안에 되게 다양한 뭐 연령대, 다양한 뭐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 모였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던 투쟁 현장, 내가 알던 활동 반경에서는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근데 그게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여러 곳에서 이미 이제는 뭐 거대한 하나의 커다란 깃발 아래에 다 같이 한 곳에 다 모이는 투쟁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의 삶과 맞닿아 있는 지점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각자가 각자의 목소리를, 작은 목소리를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내는 운동을 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유지가 되어야지만, 그리고 내 삶에서 그런 운동이 실현이 돼야지만 사실은 그게 더 큰 목소리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탄핵 국면에서도 하나의 목소리로 그때 확 몰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길에 이제 20대, 30대 여성들이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 맞죠. 그래서 그 조금의 변화가 사실은 큰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실현이 되는 그렇죠. 장면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한국 사회가 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좀 네. 네, 이제는 다 같이 하지만 네, 저희가 사실 많이 기대게 되네요. 뭔가 이렇게 네, 뭐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네, 정말 굉장한 에너지였고, 네, 그런 작은 각자의 어떤 또 투쟁 현장, 운동의 현장에서 뭐 어떤 좌절도 있었겠지만 사실 또 어떤 성취, 승리도 맛본 그런 기억들이 계속 연결됐다는 느낌이 그런 좀 저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 이렇게 20대 여성들은 더 그런 연대감을 더 느끼셨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본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교회 사역도 병행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교회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 여성과 청년에 대한 인식의 발전이 좀 약간 의미 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발전이 좀 그래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건 뭐 지금님의 케이스뿐만 아니라 함께 또 신학을 공부했던 동료 선후배들이 계실 거잖아요. 또 교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과 교류하면서 듣는 이야기도 있으실 것 같고, 좀 어떻게 느끼시나요? 저는 이제 교회라는 공간이 직장도 아니고 뭐 가족
아니고 뭐 학교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은 이게 되게 묶이기 힘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다라는 것 자체도 되게 신기하고 신비로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느 공동체든 마찬가지지만 그 문화를 어떻게 형성하고 그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나이대도 다양하고 성도 다양하고 살아왔던 그런 환경도 너무 다양한 여럿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신앙 아래에 다 모인다라는 게 너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표현하기 힘든 그냥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에서 저 공동체를 건강한 방향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애쓰지? 가끔은 저게 되게 힘을 들이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과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믿음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제 모양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모이는 거니까 더 신중하고 민감하게 바꿔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신대원 동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도 무언가 점점 바뀌고 있다. 그리고 변화라는 것이 그런데 천천히 진짜 삶 속에서 스며들듯이 점점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걸 조금 이어지는데, 곳곳에서 이제 틈과 균열을 내고 그것이 하나의 거대 담론의 흠집을 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 지금 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인식도 변화하고 있고 발전을 하고 있지만 더디게 가고 있다. 그래도 희망은 많이 더디죠, 사실. 희망은 놓치지 말자. 네. 그럼요. 희망으로 나아가야죠. 그럼요, 네. 그럼요. 희망을 놓치면 안 되겠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청년 성상국 일을 하기 전에 이제 사실 그 선교단체에서 일했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문득 이제 누군가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비슷한 약간 이야기의 결을 했었는데, 이제 막 예를 들어서 권위적인 교회 문화, 뭐 어른들의 어떤 그런 언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저보다 훨씬 젊은 청년분이 반문을 하시는 거죠. 당신 때는 어땠냐? 아니, 당신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뭐 총장님 때는 어떠셨습니까? 뭐가 달랐냐? 했더니 우리가 더 심하면 더 심했지 우리도.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제 세대를 다 대표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저는 조금 체제 수능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돌아보니까 좀 그런 생각을 후에 또 그런 반성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것이 어떤 같이 형성하는 그런 문화와 분위기가 너무 큰데 거기에 반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부분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나아지더라. 조금 약간 사례는 아닌데 좀 들으신 거나 경험한 거, 그런 것 좀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계속 말하자면 이제 평가를 하신 거예요. 어떤 이제 장로님이 어떤 분을 보시고 뭐 평가를 하신 거죠. 외적인 거에 대한 평가를. 근데 거기에 외모요? 외적인 평가를 하신 거죠. 근데 그런 평가를 하실 때 사실 옆에서 그 말을 듣지 않은 척하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들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걸 알지만 그 앞에서 지적을 하거나 이렇게 나이도 이제 지긋하신 분 앞에 이제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그렇죠.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저도 그게 어떤 말인지도 알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같은 공동체에서 조금 우려되는 이 말을 꺼냈을 때 분위기를 망칠까봐. 사실 그게 가장 크잖아요. 순식간에 쌓여지는 어떤 그런 거. 그쵸. 근데 사실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옆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요즘 안 돼요.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그분이 한 3번 정도를 그 장로님이 몇 번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그때마다 그 옆에서 요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뭐, 안 돼요. 이렇게 하고 말씀하실 때마다 하니까 우리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도 이런 말이나 인식이나 이런 거 조금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교육 같은 거 해야 되지 않겠나? 약간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셨던 분이? 네. 그러니까 그게 그 분은 정말 모르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정말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진짜 관습적으로 하셨던 거네요. 네, 어떤 습관적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겁내거나 또 너무 내가 이 분위기 망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실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거 먼저 생각하게 됐는데 그래도 한 번쯤 좀 가볍게라도 툭 요즘은 이렇게 한번 시작을 먼저 해보시면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사실은 요즘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사실은 잘못 이렇게 막 되게 좋은 말을 선택한 건 아니죠. 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는 언젠가 이 말을 하기 전에 한 번쯤은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모든 그 교회 이제 교인분들이 다 그런 문화를 다 같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중년 남성이지만, 네, 우리가 다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네, 하면 좋겠고, 네, 뭐 교회 변화는 참 더디기도 하지만 또 어느 순간 뜻밖의 또 그런 모습 속에서 순간에 좀 그런 변화가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것 같네요. 어쨌든 그런 현장에서 또 수고하시는 또 청년 사역자분들, 네, 다들 안전하게 잘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반센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기반센에서 아주 공들였던 프로젝트가 이제 끝이 났어요. 평안 프로젝트 발표회를 하셨잖아요. 자, 이제 지금님도 이제 거기에 활동가로 같이 참여를 하셨는데, 일단 이 평안 프로젝트가 어떤 사업이었는지 좀 보시는 분들께 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평안 프로젝트는 평등한 교회 안전한 일터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작년부터 이제 센터의 다른 사무국 활동가분들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프로젝트였고요. 그리고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동안 이제 343건 총 402명의 교회 성폭력 상담 사례를 정리한 보고서를 센터분들이 다 정리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사실 교회 성폭력 하면 이제 남성 담임 목회자가 젊은 여성 성도에게 가하는 피해 이렇게 생각하기 쉽구나. 그러니까 센터분들이 그 활동가분들께서 그 사례 보고서를 보다 보니 여성 사역자가 받는 피해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서 이 사업을 공모 사업에 내시고 그게 돼서 이제 시작된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교회 성폭력 사건 하면 어떤 담임 목회자, 중년의 그 나이 많은 중년 남성 담임 목회자가 젊은 여성 뭐 성도가 되었든 그렇게 좀 그게 일반적인 어떤 그림처럼 여겨지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 사역자가 받는 피해도 상당히 많구나, 이런 걸 좀 딱 포착을 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3월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때쯤부터는 그 시작된 사업에서 이제 교회 내 여성 노동자 젠더 폭력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이제 연구자분들이 설문조사를 분석한 이제 분석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셨고, 네. 또 교회가 이렇게 평등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 분의 전문가들이랑 또 함께 만든 게 이번에 발표한 교회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안내서. 앞에 보시는 이 안내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7월 7일에 이제 분석 보고서랑 설문조사를 통한 이제 분석 보고서랑 이렇게 이 안내서가 처음으로 공유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 평안 프로젝트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보통 이런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외부 기관에 좀 맡기기도 하던데 그걸 다 직접 일일이 다 활동가분들
너무 그걸-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지금님께서 일이 정말 많았어요. 많더라고요. 이렇게 시작이 만도 하다 약간 그런 생각이. 네, 참 노고가 크셨습니다. 정말로. 네. 이걸 좀 같이 하시면서 좀 가장 인상적인 또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네,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제가 설문조사를 마감하고 네. 이제 그 내용을 분석을 해야 하니까 네. 이제 다 보고 있는데 교회에서 일어난 그 설문조사 당사자가 교회에서 받은 피해 경험이나 있으면 이제 서술해달라는 그 문항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 피해에 대한 설명을 보고 이제 누군가한테는 교회가 기쁨이나 은혜의 공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을 말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안전하지 않은 트라우마가 남은 공간으로 느껴지겠구나. 누군가는 평생 그 기억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어떤 교회든 간에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사실 가장 처음에 이제 이 질문을 받고 들었던 네. 생각은 그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연구원분들이랑 전문위원분들이랑 이제 공동 작업을 계속했었어요. 네. 회의를 계속하고 이제 저녁마다 이제 줌으로 회의로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고 이 용어는 사용을 할 건지 말 건지부터 시작해서 되게 디테일한 것까지 다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할 때도 되게 열심히 정말 갈아 넣었다. 다들 갈아 넣었다 나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저뿐만 아니라 네. 아마 그 모든 그 분들도 이거를 근데 그때도 그 발표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기억에 남는다고. 열심히 하셨으니까 기억에 남으시겠죠. 네. 그래서 열심히 하셨고 다들 이제 애정을 갖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이렇게 하고 났을 때 근데 다 하고 났을 때도 회의 끝났을 때 힘들지만은 않았고 이게 진짜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어떤 역할을 해냈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뿌듯했던 기억으로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네. 네. 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런 또 자부심을 느낄 때가 네. 희열이 있죠, 좀. 네, 맞아요. 어쨌든 좀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짧지만은 않은 시간 4개월 정도를 보내셨는데 지금님께 기반센 사무국 동료들과 함께했던 경험은 좀 어떤 경험이신가요? 네. 너무 환하게 웃으신다. 찐 웃음이시네요. 이 정도면. 네. 근데 진짜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솔직해요, 제가. 네. 되게 솔직한 편인데 제가 이번 발표회 끝나고 그 사무국 저희 활동가 단톡방에 최고의 팀이라고 네. 아주 진한 감상을 제가 남겼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느꼈던 거는 이렇게 모두를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모두가 애써온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써온 시간들에 공을 들였던 거를 잘 완성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다들 엄청 노력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게 각자의 영역에서 되게 전문적이시고 네. 전문적인 게 그 활동 그 최종 발표에 대해서도 티가 났어요. 네. 저도 그때 이제 보고 배우는 것도 많았고 일단은 제가 이 곳에 있으면 안전하구나. 안전한 공동체라는 느낌도 되게 강했고 서로를 또 살피고 있고 근데 이런 게 결국에는 제가 들어왔을 때 이미 조성되어 있는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팀원들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저는 그 분위기를 잘 타는 그냥 인턴인 건데 그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좋은 에너지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거는 아까도 잠깐 비슷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님이 오셨으니까 자 이제 이런 분위기를 자 해볼까?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 전에 이분들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게 이어진 것 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게 이제 그런 게 바로 이제 문화인 건데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 네, 정말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과 저도 같이 동료로 또 있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도 감사한 부분이 있고 저도 이제 그날 갔었거든요. 네, 알죠, 네네. 알죠. 네. 네. 어디 가서 인사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또 잘 눈에 안 띄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네, 그래서 역시나 가서 봤지만 너무 잘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분위기만 좋은 게 아니라 사실 일도 엄청 잘하시는 분들이 다 진짜
계시고 또 저랑 그 제 옆에 앉아 계셨던 분이 저희 같은 교회 그 목사님이셨는데 담임 목사님은 아니시고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와, 이분들 장난 아니시라고. 일 너무 잘하신다고. 네. 감사하네요. 예, 네, 뭐 진짜로, 네, 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고 그랬거든요. 네, 아무튼 이 평안 프로젝트, 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른 또 사무국 또 우리 또 박신원 국장님 비롯해서 또 젤리님, 숨님도 네, 너무 고생하셨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 교회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내서 이제 교회에 좀 많이 그 빛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드셨을 텐데, 네, 네. 네, 이거 그럼 기반세는 신청하면 네. 좀 받아볼 수 있나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감사합니다. 질문에서 빼먹어가지고 네. 제가 아차 싶어서 뒤에 한 거거든요. 네. 저희 그 기반센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PDF로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이메일이랑 이제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확인하고 이제 PDF로 전송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이거를 실물이 인쇄된 걸로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또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는 또 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1만 원을 후원하시면 한 교회에 보내드리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후원하시면 바로 한 교회에 보내드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좀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네,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네. 포인트는 1만 원 이상을 후원하실 때, 네, 뭐 물론 이제 필요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네, 그렇죠. PDF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요. 근데 제가 이게 안에 보시면 내지도 정말 깔끔하고 정말 필요한 내용만 잘 담아서 이렇게 잘 만들어졌거든요. 보여드릴까요? 그럴까요? 잘 보이시려나? 저기랍니다. 여기 앞에 목차가 이렇게 있고요. 저는 이제 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다들 보시면은 이제 알 내용들일 수도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데 하실 수도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새로운 걸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좀 한 가지만 여기서 짚어서 말씀드리면 그 안전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10가지 수칙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이 수칙에서 저희가 10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 안에서 만들었지만 그 여러분들 교회에서나 혹은 그 공동체에서 한번 이걸 보시고 2부 프로그램이나 뭐 청년부 2부 프로그램 아니면 예배 끝나고 2부 프로그램으로 이 행동 수칙이 10가지 있는데 이거 우리 교회에 적용해보면 좋겠다 하고 새로운 또 그 공동체에 맞는 안전 수칙을 또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안전 수칙이 아까도 잠깐 지금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 별거 아니야라고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저희 성서원국이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올해는 안 합니다만 그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그 전국 대회라는 것을 하는데 거기에 항상 그 핸드북에다가 수련회 같은 거죠. 수련회 같은 건데 수련회 핸드북에 이런 수칙을 넣어요. 예를 들어서 뭐 대화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신상을 묻지 않는다. 뭐 그리고 뭐 좀 존중하는 표현을 쓴다. 함부로 반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정리해가지고 맨 처음에 그 대회를 시작할 때 그걸 한 번씩 광고 때 딱 같이 보고 시작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안전 수칙이 사실 이렇게 빛이 되어 있고 같이 공유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그 뭐랄까요, 어떤 안전한 바운더리를 생성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 중요한 안내서니까 후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은 네, 신청하시면 가장 좋다. 네,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저희가 좀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같이 이거 라이브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제가 네. 말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다행이네요. 말하는 거 재밌어요. 재밌네요. 그리고 뭐 이런 그러니까 네.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영역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것 제가 효능감을 느끼고 있는 영역에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주의 깊게 이렇게 들어주시고 이제 다 들어주시잖아요.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네, 감사합니다. 네. 저야말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지금은 어쨌든 지금님께서 지금 이제 인턴 활동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또 꿈꾸는거나 또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들려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제가 활동명이 네. 지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처럼 어느 때든 좀 지금을 좀 만끽하고 유쾌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재미가 없으면 뭐든 안 되는 것 같아요. 재미가 그렇죠. 있어야, 맞아요. 네, 재미가 있어야 뭐든 마음 다해서 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쉬는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유쾌하고 재밌고 만끽하는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평생의 어떤 그 바람 같은 거고요. 좋은 사람들이랑 오래오래 함께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같이 활동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는 교회를 어떠한 이유에서든 모종의 이유에서든 떠난 사람들을 위한 어떤 공동체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네. 이제 어느 순간부터 했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좀 그냥 제가 그냥 계속 말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네. 말을 하고 다니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말을 하고 다니고 예. 있습니다. 네. 상당히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네.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요? 네. 예. 그래서 뭐 그게 뭐 교회가 됐든 공동체가 됐든 뭐 소모임이 됐든 뭐 그런 거는 뭐 온라인 공간이 됐든 상관없이 누군가가 교회를 떠난 거에는 어떤 각자의 개인의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그렇죠. 이유를 공유했을 때도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서 네. 제가 한번 나중에 좋습니다. 네. 아까 또 제 일부에 청원하면서 생츄어리를 꿈꾸는 교회를 떠난 분들의 생츄어리를 꿈꾸는 예,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으니 청원함에도 한번 또 문의해 보시고 연대해 보시는 것도 네, 아주 좋죠. 네. 또 우리 댓글에 한국 교회 전체에 다 깔리면 좋겠네요라고 이 안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또 재미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또 남겨주신 분도 네,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께 남기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면서 좀 마무리할게요. 네. 일단 기반센 활동에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다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서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 기반센에 와서 처음 한 일이 2024년 기반센 활동을 정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기반센의 상황이 어떤가를 사실 가장 먼저 외부에 있다가 바로 뭐 며칠 만에 보게 된 거잖아요. 네. 그 기반센의 내부 상황을. 근데 또 언급을 한 번 더 하자면 이게 일이 많아요. 정말 열심히들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근데 일할 기반이 지금 좀 부족하긴 하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빛누리를 통해서 이제 반상근 활동비를 받고 일을 저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반생 활동가들은 오로지 후원으로만 일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교회를 바꾸기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앞장서고 있으니까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후원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후원하시고 또 안내서도 또 신청하시고 그 2024년 활동 보고서를 만드는 일을 처음 하셨다고 했는데 그 말의 의미를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그 재정 내역 결과와 수지 결산서와 이런 걸 좀 보셨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또 기독 단체들은 또 후원에 굉장히 목마릅니다. 그래서 또 기반센 같은 단체들은 뭐 제가 뭐 감히 뭐 이렇게 말을 얹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가장 최근에 독보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 후원을 하셔도 아깝지 않으시고 네. 후원으로 좀 동참해 주시고 조금 더 이제 여유가 있으시다 일부에 청아람 넣어주시고 네, 청아람도 근데 또 여유가 좀 있다 성성 아닙니다. 네. 성상국도 네. 오늘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제가 또 질문지도 좀 늦게 보내드렸는데 또 이렇게 또 성실하게 아닙니다. 네, 답을 또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언제 혹시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저희가 네, 또 네. 출연 요청하면 네. 나와주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다 영상으로 기록되는 거기 때문에 계약서처럼 다 아카이빙을 아닙니다.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성산국 유튜브 라이브 2부는 기독교 반성폭력센터의 그 1년간 인턴 활동으로 지금 수고하고 계시는 활동명 지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